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캠핑 여행 전문 채널 빵이네TV입니다. 오늘은 여행을 좋아하시는 빵이네 구독자님들이 정말 좋아하실 만한 정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1월이 되면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다고 하고요.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을 하면 가장 하고 싶은 게 여행이지 않을까 하는데, 사람이 갑자기 많이 모이게 되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서 오늘은 제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2021년 비대면 안심관광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관광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계절별로 전국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비대면 환경에 적합한 25곳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비대면 여행지를 선정하는 선정위원회는 여행 전문기자하고요, 여행 작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정위원회가 엄선한 계절별 비대면 안심관광지를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즌별 25곳씩 총 100곳을 선정했고요. 그 중에서 저는 2021 비대면 안심관광지 가을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다녀와서 직접 촬영한 곳은 영상으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고요, 영상을 촬영하지 못한 곳은 사진으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빵이네TV 구독하시면 캠핑하고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안심관광지 첫 번째는 간송 옛집하고요, 도봉산 둘레길입니다. 도봉산 둘레길 19간을 걷다 보면 간송 옛집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 도봉산 둘레길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도봉산 둘레길은 산행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편안하게 둘러볼 수 있는 길인데요. 지하철 1호선 도봉역에서 20분 정도 걷게 되면 나오는 무숫골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 무숫골이라는 이름은 세종이 세상을 먼저 떠난 아들 영해군의 묘를 찾았다가 근처 약수터에서 물을 마시고요, 물 좋은 이곳은 근심이 없는 곳이다 라고 해가지고 무숫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곳은 북한산 둘레길에 속하는 곳이긴 하지만 도봉산을 둘러보는 구간이라서 도봉산 둘레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둘레길답게 걷기 참 편한 길로 되어 있습니다. 도봉산 둘레길을 걷다가 중간 지점에서 신방학 중학교 쪽으로 가다 보면 말씀드린 간송 옛집이 나오는데요, 중간에 간송 옛집은 꼭 둘러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 간송 옛집은 우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간송 전영필 선생이 생전에 머물던 집인데요. 간송 전영필 선생은 수많은 국보급 문화재를 수호한 덕분에 훈민정음 해례본하고요, 청자상강 운항문 매병, 개미면 금동 산존불 입산 같은 빛나는 우리 문화재를 곁에 두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송 옛집은 마당이 정말 이쁘게 꾸며져 있어가지고 가을꽃 사진 찍으면서 힐링하기 좋은 곳이고요, 본체는 100여 년 전의 세월을 품은 전통 한옥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비대면 안심관광지 두 번째는 고양 대덕 생태공원입니다. 고양 대덕 생태공원은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고양 행주산성이랑 같이 가셔도 좋은 곳인데요, 고양에 이런 곳이 있었나 할 정도로 정말 멋진 곳입니다. 고양 대덕 생태공원은 고양시와 하고요, 서울 마포구 난지공원의 경계지점부터 고양시 지방 하천인 창릉천하고요, 한강의 합류지점까지 이어진 강변공원인데요, 길이가 대략 3.8km로 상당히 넓습니다. 이곳은 10년간 고양 난지 생태공원으로 불리다가 2017년 고양 대덕 생태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고양 대덕 생태공원 앞에는 한강이 흐르는데요, 바닷물하고 강물이 만나는 구역으로 바닷물인 염수하고요, 민물인 담수가 공존하는 기수역입니다. 기수역은 다양하고 독특한 동식물들이 서식해가지고 복잡한 생태계를 이루는 곳입니다. 고양대덕 생태공원은 여러가지 볼거리 즐길거리가 참 많은데요, 특히나 이곳은 한강을 따라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에게도 좋고요, 천천히 산책하기에도 좋습니다. 말씀드린 자전거 도로라든지 쉼터나 습지, 갈대숲이나 산책로 같은 시설물도 있고요, 포토존도 곳곳에 있어서 사진 찍기에도 좋습니다. 생태 탐방로를 걷다 보면 용치 탐조대가 나오는데, 용치 탐조대에서 한강을 보면서 힐링하기에도 좋고요, 산책로를 걷다 보면 한강을 보면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곳도 곳곳에 있습니다. 한강 습지 갯벌이 있는 곳에는 데크로드도 설치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산책도 가능하고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비대면 안심관광지 세 번째는 비내기라고 비내섬입니다.
비내길은 남한강의 넉넉한 풍경하고요. 비내섬의 가을 풍광을 누릴 수 있는 명품 길인데요. 비내길을 걷다 보면 비내섬을 만나게 됩니다. 비내섬은 가을이며 갈대꽃이 피면서 은빛 물결을 일으키는 곳인데요. 비내라는 말은 갈대를 베어낼 정도로 많은 섬이라고 해가지고 비내섬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워낙에 아름다운 곳이다 보니까 다양한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로도 많이 등장했는데요. 어림잡아 세어봐도 10편 이상의 영화하고 드라마를 촬영한 곳입니다. 비내섬은 남한강을 따라서 천천히 걸을 수도 있고요. 방문객이 많지 않다 보니까 거리두기 하면서 산책하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비내섬은 애완견 동반도 가능한 곳이고요. 비내섬은 갈대로 둘러싸인 곳이라서 가을 여행지로 제격인데요. 11월에 방문하시면 제가 갔을 때보다 갈대꽃이 더 무성하게 피어 있을 겁니다. 비내섬은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인데 비내섬에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태고의 풍경을 간직하고 있는 숲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비대면 안심관광지 네 번째는 파사성하고 파사성길입니다. 파사성의 성곽길은 파사산 정상까지 이어지는데요. 걷는 내내 산 아래로 남한강 일대가 시원스럽게 조망됩니다. 여간길 8코스인 파사성길은 길지 않은 코스인데요. 강이랑 산, 마을하고 역사 문화의 매력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비대면 안심관광지 다섯 번째는 소무이도입니다. 소무이도는 작은 섬이지만 산이랑 바다, 어촌 풍경을 모두 만끽할 수 있는 풍요로운 자연의 섬입니다. 몽요 해수욕장이 자리한 몽요 해변길하고요. 명사의 해변에서 청명한 하늘을 담은 바다 곁에 잠시 머물러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비대면 안심관광지 여섯 번째는 노추산 모정탑길입니다. 노추산에는 지극한 가족 사랑으로 홀로 26년의 세월 동안 3,000기의 돌탑을 쌓은 모종탑길이 있는데요. 돌탑의 퍼레이드에서 벗어나면 해발 1322m의 정상까지 산행을 하게 되는데 가을의 향기를 몸에 진하게 새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비대면 안심관광지 일곱 번째는 활기 치유의 숲입니다. 삼척 활기 치유의 숲은 사람의 손때가 거의 묻지 않은 울창한 숲에서 휴식하고요.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복합 휴양 치유시설인데요. 치유숲길 중에서 물소리길은 계곡하고요. 계곡 위로 들이온 단풍나무를 볼 수 있어서 걷기 좋은 코스로 꼽힙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비대면 안심관광지 여덟 번째는 대청호반 자연생태공원하고요. 추동습지보호구역입니다. 대천호반 자연생태공원 안에 마련된 작은 습지에 억새가 피어나고요. 단풍나무까지 더해서 빨갛고 노란 가을빛 정취를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인근의 추동습지보호구역의 풍광에 집중하면서 걷다 보면 일상의 스트레스나 걱정은 어느덧 사라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비대면 안심관광지 아홉 번째는 양산팔경 금강둘레길입니다. 영동을 대표하는 금강둘레길에는 강선대, 봉황대, 한벽정, 여의정, 용암 해가지고 5개의 절경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금강의 선선한 가을바람을 만끽하면서 금강둘레길을 걷다 보면 송호관광지가 나오는데요. 나뭇잎이 노랗게 물드는 가을이면 사진 맛집으로 변신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비대면 안심관광지 10번째는 마곡사 백범 김구 명산길입니다. 김구 선생이 마곡사 백년암에 응거하면서 머무는 동안에 숱하게 걸었을 마곡사하고요, 백년암 그리고 은저감 태화산 일대의 숲길을 연결해가지고 백범 명산길이라는 코스를 만들었는데요. 수령이 진한 숲길을 따라 걸으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쓴 백범 선생의 뜻을 떠올려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비대면 안심관광지 11번째는 부소산입니다. 부소는 백제시대 언어로 소나무라는 뜻인데요. 지금도 소나무가 울창하게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서 단풍나무하고 벚나무도 즐비한데요. 단풍이 붉게 물든 숲길을 거닐면서 백제의 마지막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비대면 안심관광지 12번째는 대명 유수지하고요. 달성습지입니다. 대명 유수지 같은 경우는 낙동강 범람을 막기 위해서 만든 인공 저수지인데요. 가을날 강둑에 서면 억새밭이 눈부시게 빛납니다. 대명 유수지 뚝길은 달성습지로 이어지는데 물속에 발을 담근 채 자라는 왕버들나무를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비대면 안심관광지 13번째는 공안풍벽입니다.
우문오반 에코트레일은 청도의 숨은 명소로 걷기 좋은 길입니다. 걷는 내내 청도 8경 중 최고 절경으로 꼽히는 공암 풍벽에 풍경이 정말 엄청난데요. 공암 풍벽은 구멍난 바위가 있는 단풍 든 절벽으로 가을 풍경이 끝내주는 절벽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비대면 안심관광지 14번째는 신령수 가는 길입니다. 다리 분지에서 신령수로 가는 길에는 원시의 울릉도가 살아있는 걷기 좋은 길입니다. 이곳에는 지구상에서 오로지 울릉도에서만 만날 수 있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울릉국화하고요, 선백리향을 만날 수 있는데 울릉국화는 9월에서 10월에 꽃을 피우기 때문에 가을이 시작되는 계절에 숲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비대면 안심관광지 15번째는 복례산 무장의 데크로드입니다. 복례산 무장의 데크로드의 매력은 낮은 산봉우리하고요, 하늘하고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을 막힘없이 바라보면서 걸을 수 있다는 것인데, 데크로드 초입의 울창한 숲터널을 통과하자마자 시야가 탁 트이는 멋진 곳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비대면 안심관광지 16번째는 신불산 억새평원입니다. 가을바람이 불 때마다 신불산 정상의 능선을 따라가지고 잔잔한 물결이 일렁이는 은빛바다로 변하는데요, 파란 하늘하고 맞닿은 끝없는 억새 물결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산이 높기는 하지만 어린이도 오를 수 있는 가뿐한 코스인데다가 걷는 내내 단풍이 오싹 찬란해가지고 걷기 좋은 곳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비대면 안심관광지 17번째는 동정호하고요, 형제봉입니다. 최근 생태공원으로 새롭게 단장한 동정호는 풍요로운 평사리 들판을 배경 삼아가지고 가을의 정취를 듬뿍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형제봉에 올라서 황급빛 너른 들판하고요, 지리산 자락하고 섬진강을 하늘에 내려다보면서 산행하면서 하동의 가을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비대면 안심관광지 18번째는 남지개 비릿길입니다. 남지개 비릿길은 유창하게 흐르는 낙동강을 발 아래 두고요, 깊어가는 가을 정취에 흠뻑 취하기 좋은 곳입니다. 가을이면 은빛 억새굴락이 하늘대는 강변 풍광이 아름다운데요, 발 닿는 곳마다 야생화의 단풍으로 치장한 숲을 즐기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비대면 안심관광지 19번째는 지리산 둘레길 3코스입니다. 지리산 둘레길은 우리나라 트레킹 열풍을 일으킨 선두주자 중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도 인월하고 금계를 잇는 3코스가 가장 대표적인 구간으로 손꼽힙니다. 천안봉을 바라보면서 가을을 느껴보기 좋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비대면 안심관광지 20번째는 적산산 사고입니다. 적산산은 가을철 단풍이 들면 온 산이 마치 빨간 치마를 두른 듯하게 화려하게 변신하는데요, 조선왕족실록을 보관했던 적산산 사고는 적상산의 대표적인 유적입니다. 고찰 안국사나 적산산성하고 함께 꼭 둘러봐야 할 명소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비대면 안심관광지 21번째는 광주폴리입니다. 광주폴리는 광주 도심을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만드는 대형 프로젝트인데요, 2011년에 시작해서 4차례에 걸쳐서 광주 곳곳에 이런 멋진 곳을 꾸몄습니다. 예술품 바로 앞까지 다가가면서 느끼고 만지고 체험하면서 빛고울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비대면 안심관광지 22번째는 금성산성입니다. 금성산성은 호남 최대 규모의 산성인데요, 충영문을 지나서 보국사터를 거쳐서 북문에 다다르며 7성급 호텔을 연상케 하는 풍경이 기다립니다. 첩첩산중 산자락하고요, 금성면의 너른 평야 그리고 담양호의 눈부신 풍광을 보러 가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비대면 안심관광지 23번째는 백운동 별서정원입니다. 별서정원으로 가는 길은 하늘도 보이지 않는 초록숲길에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만 가득합니다. 다산의 발자취를 따라서 백운동 12경을 둘러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비대면 안심관광지 24번째는 하영올레입니다. 하영올레는 제주도 서귀포시 원도심을 걷는 길인데요, 골목하고 시장길 곳곳을 누비는 코스입니다. 코스는 3개인데 전체 거리가 22.8km이고요. 느릿느릿 걸으면서 서귀포의 진짜 매력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비대면 안심관광지 마지막 25번째는 차기도입니다.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될 만큼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춘 차기도를 즐기는 방법은 트레킹 코스를 걷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바라보이는 좁빛 바다하고요, 화산 활동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해안 절경이 드넓은 초원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이국적인 풍경을 연출하니까 꼭 다녀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2021 비대면 안심관광지 가을 여행지 25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추가로 제가 소개해드린 정보는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구석구석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국내 여행 정보 서비스입니다. 국내 여행 전문가들이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기록한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요.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안심관광지를 검색하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선정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2021 비대면 안심관광지 URL 정보에 대해서는 더보기란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